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저 무서워하고 있거나 혹은 무서워하는 채 하면서 실은 오히려 그 광경을 만끽하고 자기들의 게을러진 냉소적인 태폐, 기분을 자극할 만한 이색적이고 강렬한 감각을 사랑하거나 혹은 어린아이처럼 그 무서운 환영을 뿌리치고 끔찍스러운 광경이 사라질 때까지 머리를 베개에 파묻고 있다가 그 후에 곧 쾌락과 유희 속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거나 이 셋 중의 어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진지하고 사려 깊게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하듯 하는 시선을 쏟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하다못해 그 어떤 이해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세대의 대문호는 거의 한 걸작의 결말에서 전 러시아를 분명찮은 목적을 위해 질주하는 트로이카에 비유하고 아 트로이카여 참새 같은 트로이카여 누가 그대를 고안했던가 하고 외치며 자랑스러운 환희로서 이 똑바로 달려가는 트로이카를 만나면 국민들은 모두 경의를 표하면서 옆으로 비킨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경의를 표하건 않건 물론 비켜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천재가 아닌 내 눈으로 볼 때는 이 위대한 예술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맺은 것은 어린애처럼 앳된 낙천주의의 발작에 사로잡혔거나 아니면 단순히 당시의 검열을 두려워했거나 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의 트로이카의 자기의 주인공인 소바케비치나 드로프나 치치코프 같은 사람들을 매놓았더라면 누가 몰고 가든 그런 말을 가지고는 똑똑한 곳에 도달할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옛 말들이며 오늘날의 우리나라 말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치치코프는 훨씬 더 능수능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폴리트 연설은 박수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 러시아의 트로이카의 비유에 포함된 자유주의적 경향이 방청객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하기야 그 박수는 두 서너 군데서 일어났을 뿐이어서 재판장도 청중들에게 퇴정을 명한다 하고 위협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박수가 난 쪽을 한번 쏘아 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폴리트는 그만 우쭐해지고 말았다. 그는 여태까지 한 번도 박수 갈채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오랜 세월 그의 말이 경청됨이 없이 오늘에 이르러서나 이제 순식간에 온 러시아에 부르짖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 벼랑간 러시아 전국에 슬픈 병성을 떨친 이 까라마조프 일가는 대체 어떤 집안일까요? 내 말이 너무 과장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현대의 지식 계급의 공통적인 근본 요소가 이 가족 속에서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요소 전부가 아닐 뿐더러 단 한 방울의 물에 비친 태양과도 같이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조그마한 섬광입니다만 그러나 역시 그것은 무엇인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종스럽고 엄탕한 불행한 노인,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마친 이 한 집안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가난한 식객으로서 그 경력을 시작하여 뜻하지 않던 우연한 결혼에 의해 지참금으로 작은 재산을 장만한 이 타고난 귀족은 처음에는 지적 재능을 가진, 그것도 적지 않은 재능을 가진 조그만 사기사였으며, 아울러 영합, 경거망동을 일삼은 어릿광대였는데다가 더욱이 무엇보다도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다시 말해서 재산이 불어감에 따라 점점 배짱이 커져서 굴욕과 영합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다만 비꼬기를 잘하는 표독스런 냉소가 호색한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생활의 갈망이 강렬해짐에 따라 정신적인 방면은 깨끗이 말살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육체적 쾌락 이외에 인생에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자기 자식들마저 그런 식으로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관념 따위는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하인들에게 맡겨 집 뒤에서 양육시켰으며 그들이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는 오히려 기뻐했을 정도이며 금방 그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의 도덕상의 법칙은 모두 내가 없어진 뒤론 될 대로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체로 국민이라는 관념에 어긋나는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고립의 표본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다 타더라도 나만 무사하면 상관없다는 식이었으니까요. 그는 기분 좋게 아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아직 20년이건 30년이건 그렇게 살고 싶다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 아들의 돈을 사취하고, 다시 말해서 모친의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 돈으로 아들의 연인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오신 민환한 베쭈고비치 씨에게만 피고에 대한 변호를 양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의 마음속에 던져 넣은 갖가지 불만을 나 자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노인에 관해서는 이제 그만두기로 합시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는 그 응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그가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형적인 아버지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현대 다수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의 하나라고 말한다고 해서 과연 나는 이 사회를 모욕하는 것일까요? 물론 현대의 아버지의 대부분은 그토록 냉소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교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거의 표도로와 같은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나는 염세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용서를 바란다는 약속 아래 이 논고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약속해 두기로 합시다. 여러분은 내 말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나로 하여금 이야기를 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죄다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말을 다소나마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청년,
즉 이 집안 주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은 지금 우리 눈앞의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두 형제 중의 형 쪽은 현대 청년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고 매우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인생에 있어서의 매우 많은 것을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사교계에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전혀 반대로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는 그를 평할 용기가 꺾여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까라마조픈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논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곳 교회에서 병에 시달리던 한 백치가 자살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며 이 집안에서 전에 하인 노릇을 했습니다만 어쩌면 표도로 파블로비치의 사생아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스메르자코프입니다.